지금 입고 있는 옷 어느 팀 옷인가요? 이거 이글스고요. 제가 이 이글스 유니폼을 입은 다음날 롯데가 이기길래 오늘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한화 승리 기운을 제가 받으면 그 다음날 막 이정우 선수도 안타 많이 치고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선수들도 사실은 징크스는 하나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손톱 깎는 이런 거라든지 뭐 제가 그날 뭐 했을 때 이겼다면 그러고 뭐 아침밥을 똑같은 루틴으로 먹고, 근데 아무 개 쓸모없어. 왜냐면 제가 뭐 쓰레기도 줍고 막 진짜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하고, 횡단보도도 항상 파란불에 건너고, 지하철도 꼬박꼬박 카드를 찍고 가고 뭐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경기는 착하지 않아. 경기력이 착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팬이 이러면 뭐하냐. 선수들은 그냥 퇴근 스윙하고 그냥 죽는다 그러면. 자,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안 누르시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데일리 야구 리뷰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는 LG가 전력이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한 경기 진 건 그냥 진 것뿐이다. 이 팀은 내려오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내려올 수가 없다. 막말로 진짜 그럴 이유가 없고 전혀 그럴 리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염경엽 감독이 일부러 지려고 운영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LG는 투수력, 수비력, 그리고 기본적인 타격 전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공수주, 선발 불펜 할 것 없이 전체가 좋거든요. LG 감독이 일부러 진짜 스파이여가지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부러 감독님이 스파이여가지고 LG를 지려고 기용하잖아요. 그래도 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기려고 하는 것보단 덜 이기겠지만, 왜냐하면 감독이 어느 정도 선수를 이상하게 기용을 해도 선수가 그냥 자기 능력으로 밀어붙여버리면 경기는 안 지는 거거든요. 오늘이 그렇습니다. 뭐 송승기 선수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투수들마다 좋은 퀄리티 피칭을 보여주면서 6이닝 동안 송승기가 노히트 피칭, 그러면서 불펜도 무실점, 그리고 수비에서 또 좋은 모습. NC가 어제 잠자는 LG의 쿼터를 건드렸는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오늘도 팀 노히트 노런을 할 뻔했어요. 송승기가 6이닝 동안 무실점, 노히트, 볼넷은 좀 내줬습니다만 안타를 맞지 않았죠. 그리고 LG가 그 이후에 박명근 1이닝 동안 삼진 하나 무실점, 김진성은 오늘 700경기 출전했어요. 통산 700경기를 자축하듯이 1이닝 동안 KKK 무실점. 그리고 장현식 선수가 마지막에 안타 하나 맞으면서 노히트가 깨졌는데 NC에게 결국은 8이닝 노히트를 했거든요. 팀 노히트 노런이 여러분 역사상 딱 4번 나왔잖아요. 팀 노히트 노런, 이제 합작하는 거, 선발과 불펜이 합작한 게 역사상 딱 4번 나왔고 LG가 전체 2번 했던 팀인데, 근데 이거를 지금 KBO 역사상 4번 나온 걸 갖다가 한 번 더 할 뻔했습니다. 그게 얼마 안 지났잖아요. LG와 삼성의 경기 때 노히트가 나왔던 게, 이걸 또 할 뻔했고요. 정말 대단한 팀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투수력이라든지 기본적인 수비력이 다른 팀하고 한 차원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많이 이길 수도 있고 안타를 많이 칠 수도 있고 투수가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노히트 노런은 정말 특이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팀 노히트 노런이 역사상 4번 나왔을 정도로 희귀한 기록인데, 뭐 물론 오늘 LG가 하진 못했지만 이 짧은 기간 한 달도 안 지나서 두 번째로 할 뻔했다는 거는 이것만으로도 느껴지는 거죠. LG는 지금 다른 팀하고 비교해가지고 수준이 다른 팀이다. 그러니까 현재 같은 리그에서 뛰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상 많이 하잖아요. 일본 리그에서 온 팀이 여기로 오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MLB 팀이 KBO에서 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성적이 낼까?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타격은 뭐 모르겠지만 적어도 투수력이나 수비력 자체는 타일 크보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는 이렇게 오늘 앞서나가는 경기를 만들었는데 1대0으로 앞서나고 있는 상황에서 김현수가 오늘 대타 적시타를 때리면서 3대0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지난해하고 LG가 다른 점은 뭐가 그렇게 좋아졌을까? 지난해 투수 그렇게 멤버가 안 바뀌었잖아요. 장현식은 이제 유영찬이 빠진 자리에 들어왔다 이 정도로 보면 되는 부분인데, 똑같은 멤버 중에 달라진 선수들이 베테랑들, 지난해는 막 오김박 이렇게 묶여가지고 오지환, 김현수, 박혜민은 뭐 올해도 타격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오김박이 묶여가지고 거친 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LG 팬들 사이에서. 근데 김현수 선수가 올해 현재까지 오늘도 안타를 대타로 때려내면서 1타수 1안타 2타점, 현재 타율이 3할 오픈 1위, 어제도 마지막에 8회에 동점을 만들어내는 타점까지 효율성이 엄청납니다. 지난해하고 다르게 베테랑들이 베테랑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좀 베테랑을 따라가는 그런 좋은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부분 같고요. 송승기 선수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투표가 있던데, 공신력 있는 투표는 아니고 그냥 설문조사처럼 얘기했던데 신인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인왕 후보 1순위 야구 기록을 볼 줄 안다면 송승기 말고 다른 데다가 표를 던지면 이거는 개인적 문제가 있다.
왜냐면 지금 기록이 송승기 같은 경우는요, 뭐 LG의 새로운 5선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5선발처럼 보이는 거지 그냥 잘합니다. 선발 투수 중에 가장 최고 수준의 그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LG에서 가장 잘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LG는 선발이 좋으니까. 근데 28.2이닝 동안 ERA가 2.51,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WAR이 1.25예요.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의 선발이거든요. 이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신인왕 투표에서 표를 못 받는다면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자분들이 투표를 할 때 중고 신인이라고 하죠. 아닌 송승기처럼 군대를 다녀온다든지 뭐 롯데 정현수도 그래서 후보가 되거든요. 2년차 이상. 그러니까 입단 연차 안에 30이닝 미만으로 던진 친구들은 이제 신인왕 후보가 모두 자격이 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자들이 투표할 때 중고 신인한테는 좀 표를 짜게 줘요. 그러니까 고졸 순수 신인 작년에 김태견 이런 친구들에게 가장 표를 많이 주는 게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요 정도의 실력 격차면 이거는 표 안 주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 중고 신인이라고 송승기가 이 정도 하는데도 표를 못 받을 거면 중고 신인이라는 규정 자체를 없애야죠. 아니 중고 신인이라고 표로 차별할 거면 그걸 왜 만들어 놓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은 앞으로 더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송승기 선수가 신인왕 후보 1순위, 아니 조금 더 좀 오바를 하면 가장 좋은 선발 투수 이거 경쟁해도 될 정도로, 투수 타이틀 경쟁해도 될 정도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송승기를 쫓는 사나이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준비해봤는데, 일단은 이 선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신인왕 후보 중에 오늘 경기는 졌지만 빛난 선수 NC의 손주환, 물론 불펜이기 때문에 선발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손주환 선수도 후보 중에 하나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손주환이 오늘도 멀티이닝 소화했거든요. 1과 3분의 2이닝 동안 무실점하면서 12이닝 연속 무실점을 했습니다. NC의 대졸 2년차 손주환 선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제 경기를 보고 NC 불펜 투수 중간에 나온 친구들 중에 공이 가장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포신 패스트볼이 평균 147 이 정도 나오고 있고 슬라이더가 상당히 좋은 구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한 슬라이더맨으로서는 가장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뒤에 나오는 전사민이라든지 마무리 류진욱, 그리고 어제 세이브를 했던 배재환, 여러 선수들을 다 봤을 때 저는 손주환이 가장 완성도도 높고 힘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졸 2년차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손주환이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조용하길래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손주환 선수도 좋은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선남신한테 좀 도전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로건 그리고 쿠에바스, 반즈 이런 선수들의 문제점이 이제 평균 구속이 떨어진다는 공통점, 국내 선발 정도? 혹은 그 이하. 근데 이게 이제는,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이런 선수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거든요. 반대로 뭐 폰세, 그러니까 화이트 이런 뉴페이스 파이어볼러, 구속이 좋은 뉴페이스 파이어볼러들 활약 좋아요. 결국은 이제 구속이 낮은 외국인 선발을 데려오는 건 안 된다. 구속 느린 외국인은 박해해야 된다. 왜? 작년까지는 다른 부분인데 올해부터는 제가 오늘 미치 화이트, 미치 박의 그 투구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느낀 부분인데, 이제는 외국인 선수의 수준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왜냐면 다들 패디처럼 여기서 자기 몸값을 불려가지고 메이저리그로 가려고 하는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선수들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굳이 구속 느린 선수들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뭐 제구를 잡아보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빠른 선수들을 복권 긁듯 긁으면 복권보다 확률이 더 높게 터지지 않을까. 이제부터 저거같이 공 느린데 안정적임 이런 거 데려오면 바로 박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리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스트볼 구속 이제 평균 구속이 150km의 평균 구속 투수가 오는 리그가 됐는데, 이런 놈들은 이제 데려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느 정도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예전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폰세 같은 친구들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가지고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화이트라든지 마이너리그라든지 메이저리그로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 40인 엔트리 안팎을 왔다 갔다 하는 선수 중에 우리나라에 대한 인상이 좋아진 것 같아요. 패디라든지 카이라트, 그리고 뭐 예전에 루친스키 이런 친구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는 역수출이 국룰이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두산과 키움이고요. 오늘 이 경기 정말 재밌었습니다. 왜? 벤클이 나왔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갑자기 푸이그 선수하고 김유성 선수가 한번 붙을 뻔했죠. 근데 왜 벤클이 나왔냐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푸이그가 벤치 클리어링 우리나라에서 한 적은 없었거든요. 이게 근데 어느 정도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야시엘 푸이그 이 상황이에요. 머리 쪽으로 날아가죠. 푸이그가 성큼성큼 나가니까 너무 무섭죠. 감히 김유성 선수가 싸울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푸이그가 그냥 화만 냈던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보여드릴게요. 김유성 선수와 푸이그 선수의 처음 오늘 2회부터 있었던 일인데, 다른 상황이에요. 이게 초반입니다. 푸이그의 첫 번째 타석 변화구였는데
변화우가 몸을 때리면서 V가 이때는 그냥 뭐 몸에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야구하다 보면 그냥 때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몸에 나왔고 그냥 V는 이때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타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임지열 선수인데 같은 이닝에 임지열 선수가 또 머리 쪽으로 공이 하나 날아와요. 이제 풀카운트였는데 임지열이 피했는데 임지열 선수가 지금 이렇게 이게 뭐냐면 피스 이게 아니라 너 두 번째야 지금 두 번째로 머리 쪽으로 날아왔단 얘기예요. 너 두 번째야. 이게 피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키움 입장에서는 예민해지는 거죠. 이게 실투든 의도든 간에 세 번째로 이제 푸이그 임지열에서 끝난 게 아니라 카디네스 쪽으로 옵니다. 이거는 이제 4회 있었던 일이고요. 2회에 이어서 4회에 또 카디네스에게 또 올라오거든요. 몸에 카디네스도 좀 맞을 뻔했어요. 카디네스가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약간 F 워드가 나오죠. 카디네스도 머리 쪽으로 공이 날아오니까 좀 심판의 눈치를 보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표정을 내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푸이그 두 번째 타석에 방금 저런 상황이고 사실은 이거는 저는 푸이그가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방금 푸이그가 싸우길래. 근데 경기를 살펴보니까 푸이그 선수가 또 여기서 머리 쪽으로 날아오니까 자기 팀을 위해 나간 겁니다. 본인, 임지열, 카디네스 네 번째니까 푸이그가 이게 또 왔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는 그냥 푸이그의 예전에 악동 이미지만 보면서 그 메이저리그 MLB 야생마 그 이미지만 보면서 그냥 푸이그가 지 머리 쪽으로 와가지고 또 화가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푸이그가 팀을 위한 결단이죠. 이거는 사실은 카디네스 때부터 나와도 돼요. 임지열 때부터는 모르겠지만 임지열 때는 이제 빠른 볼이 온 건 첫 번째였고 머리로 온 건 두 번째였으니까 그때는 몰라도 카디네스가 나가도 돼요. 사실은 이제 아무도 안 나가니까 푸이그가 여기서 나가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건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 벤치 클리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알 길이 없습니다. 김윤성 선수가 고의로 했는지 아니면 의도로 했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겠죠. 이 경기를 제대로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키움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열받을 만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시범 경기 때 같은 선수에게 손목에 공을 맞아서 아직까지 못 나온 선수가 있는 와중에 계속해서 몸에 맞는 공 혹은 몸쪽 위협구가 들어오니까 사람 아니에요. 누구나 이거는 당연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을 맞으면 아파요. 이렇게 살짝 때려도 아프잖아요. 이제 살짝 아프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냥 쳐도 아픈데 날아와서 맞으면 진짜 아픕니다. 아프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키움 입장에서는 오히려 푸이그가 시원하게 한번 나가줬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왜냐면 누군가는 나가줘야 돼요.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또 어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카디네스가 나가도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푸이그가 이런 역할을 또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키움이 오늘 좀 크게 패했죠. 키움이 오늘 좀 초반에 먼저 점수를 내고 이제 1대0 지고 있을 때 최주환의 투런 홈런이 터지면서 2대1 역전했으나 5회 초에 비기닝을 허용하면서 이렇게 8대2 크게 무너지면서 패배를 했는데 오늘 키움은 이 벤치 클리어링은 여기까지긴 하지만 오늘은 실책 때문에 무너진 게 맞아요. 왜냐하면 송성문 선수가 말로 해서 아쉬운 선택을 하면서 무너진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키움은 내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어준서 선수가 유격수를 보고 있거든요. 어준서의 첫 번째 수비인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송구가 보셨나요 혹시? 이게 유격수 땅볼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러면서 초반에 실점이 이야기가 됐는데 어준서 선수의 실책 보면 이거는 지금 이러다가 이 선수가 입스 걸릴 수도 있거든요. 닭발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내야의 중심에 유격수의 어준서가 이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송성문 선수가 함께 흔들렸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일단은 유격수가 없는 와중에 송성문이 2루로 갔는데 내야의 지금 중심축이라는 유격수가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송성문이 2루로 이동이 됐는데 이게 맞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송성문을 굳이 옮길 만큼 내야가 안정적이었나? 내야는 여러분 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지션을 바꿨다가 거기서 못하면 타격에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무키 베츠 같은 대단한 내야수, 외야수, 내외야를 보는 선수가 아니라면 사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지라 당연한 건데 지금 송성문이 2루로 가면서 수비도 하급, 타격도 하급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지난해 김도영이 없으면 가장 좋은 3루수가 아닌가 이런 평가까지 받았던 3루수 송성문이 평범 수준에도 못 미친 2루수가 돼버렸는데 이걸 옮기는 게 맞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키움 3루에 누가 나왔냐면 이 선수를 제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오선진 선수가 나오고 계속 3루는 주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선진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키움의 3루수 주인이 없다는 거를 제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내야 쪽에 3루수, 2루수 송성문이 3루라도 지키고 2루 유격수 뭐 돌림판을 하든지 뭐 그런 걸 했었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내야 멤버들이 약한데 유격수의 중심도 없고 송성문의 포지션도 옮기고 하다 보니까 이 선택 완전히 틀린 선택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국은 송성문의 위치가 중요한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니네 송성문 비싸게 팔려고 그런 거 아니냐?
왜냐면 원래는 이것도 되게 예의 없는 말입니다. 제가 무례한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뭐 편집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무례한 말이 될 수 있지만 할 말은 해야 되는 게,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거 말고는. 니네 송성문을 3루수로 파는 것보다 리그에 잘 친 2루수가 별로 없으니까 2루수가 더 비싸니까 2루수로 팔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지금은. 왜냐면 이거는 심지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 팔려고 해도 2루수를 할 수 있는 게 더 좋거든요. 3루 하나만 딱 되는 것보다 3루 2루 멀티. 송성문 선수가 지난해 같은 성적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포스팅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됐지만, 작년 같은 성적이 계속 나오면 실제로 지난해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이렇게 지켜본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말고 뭐 우리나라에 팔아도 2루수를 할 수 있으면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반대로 해외에 보내더라도 포스팅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니네는 지금 뭐가 먼저냐? 키움은 팬들을 위해서 성적을 내기 위한 팀입니까? 아니면 선수를 비싸게 팔아가지고 포스팅 머니를 챙기기 위한 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제가 역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템파베이처럼 선수를 팔아가지고 그 선수 판 돈으로 어느 정도 보강을, 약간 그 분수에 맞게 보강을 하기도 하잖아요. 싼 값에 FA를 영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진짜 농담 아니고 선수들의 연봉 이런 부분에 뭐 이제 간다든지. 그게 아니라 지금은 선수만 팔아가지고 뭐 구단 흑자만 냈다, 이런 뭐 보도자료 내고 있잖아요. 키움이 지금 흑자다. 아니 실력이 흑자여야지. 구단이 흑자인 게 지금 팬들은 지금 마음이 적자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고요. 솔직히 저는 지금 김윤아 선수가 여기서 이런 게 맞냐, 말씀대로 이강준 선수가 패전조로 나오고 있는데 패전조가 하도 자꾸 지니까 스텝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솔직히 어준서 좋은 유격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태현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어린 친구를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학도병 마냥 앞선에 그냥 세워놓으면 솔직히 안 큽니다. 경험치는 매긴다고 먹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토해내겠죠. 예전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가 있겠지만 박아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된 친구들한테 믿음을 주는 게 사실은 그게 성장을 시키기 위한 기용이지, 아직 준비도 안 된, 마치 아직 고교야구를 뛰어야 되는 그런 선수, 퓨처3가 필요한 선수들에게 바로 1군 주전, 좋아, 경험치 먹고 성장하자,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산 쪽에서 또 이제 좋은 이야기 해드릴 텐데, 두산은 오늘 이제 오명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박준순이 내려가고 오명진이 올라왔는데, 시범 경기를 즐겨보셨던 야구 팬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오명진, 마치 시범 경기에 새로운 두산의 이제 내야수, 이런 평가를 받았던 선수인데, 사실은 개막하고 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습니다. 시범 경기하고 정규리그는 좀 차이가, 갭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범 경기라도 잘하는 친구들은 언젠가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아무런 기술도 없고 그냥 깡통인 선수들이 운으로 시범 경기 잘하진 않거든요. 단지 경험이 부족할 뿐인데, 오명진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에서 또 3루타를 때려내면서 고척 3연패를 날려버렸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말 3연전 오명진 선수가 또 좋은 활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롯데랑 한 걸로 아는데 좀 경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두산은 지금 좋아요. 타격은 확실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투수 쪽에서는 이제 약간 투수 교체, 혹사 이런 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타격은 확실히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이크 케이브를 주목해야 된다. 제이크 케이브가 이제 10일 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감기 몸살 걸리면서. 근데 케이브가 돌아오면서 확실히 두산이 중심축이 생긴 것 같아요. 제이크 케이브가 지금 현재까지 타격이 3할 6푼 4리, 매경기 거의 멀티히트 머신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가장 컴팩트한 스윙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수빈, 케이브, 양석환, 그리고 김재환, 그리고 양의지, 이런 선수들이 좀 중심축을 이룬다면 두산도 점수를 오늘처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팀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오늘도 김유성이 빨리 내려가면서 투수가 많이 나온 건 맞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었고요. 오늘은 김유성이 3이닝밖에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준호, 김호준, 박재국, 이영하, 최지강, 박신지, 약간 투수를 많이 쓰는 거는 오늘은 이제 우리 옆 감독님 탓이 아니라 김유성 탓이에요. 선발이 3이닝만 소화한 거는 그날 불펜을 아끼라는 게 억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별 문제가 없었다 생각을 하고, 두산은 이제 케이브 중심으로 타선이 좀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산이 바닥 짚고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김재환 선수가 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두면 당신만 손해입니다. 전화 한 통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50만원까지 약정이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안 챙기면 당신만 손해입니다. 설치 당일 바로 입금이 되니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카드도 캐시백 최대 21만원까지 800종 이상의 카드 혜택까지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비교해보고 무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정당의 좋은 점은 24시간 무료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최대 120%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서비스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이사, 청소까지 믿고
믿고 맡겨볼 수 있겠죠. 이사 당일 만약 만족하지 못한다면 전액 환불을 해주는 보장 이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다음 경기는 삼성과 기아의 한국 시리즈 리턴 매치입니다. 자, 삼성은 이 단어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타선에 김지찬이 없으면 삼성은 삼성이 아니다. 진짜 안고 없는 찐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밀가루만 디립다 먹는 거예요. 김지찬은 그냥 안고 같은 존재. 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팥이죠. 정말 달콤한데 김지찬이 없는 삼성은 삼성 같은 느낌이 이제 안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휘저어준 선수가 없으니까 삼성에 장타 있는 선수들이 안 터지면서 타격이 좀 안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도 역시 김지찬 선수가 5타수 4안타. 김지찬이 삼성을 이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김지찬이 아프면 삼성의 전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몸 관리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찬이 터지니까 뒤에 있는 말씀대로 김성현 선수도 좋았고요. 이렇게 타선이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삼성과 기아의 경기 김도영과 최원태 21일 만에 리턴 매치인데 사실은 삼성이 1회부터 점수를 많이 내고 시작했죠. 김지찬 선수가 시작부터 나가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김도현의 보크가 나오면서 무사 2루 이러면서 그 이후에 김성윤의 플라이, 구자욱의 플라이로 한 점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2회 또 박병호의 볼넷 이후에 김영웅 선수가 좌중간을 넘기는 투런 홈런. 김영웅 선수도 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위 타순에서 3대0을 만들어냈고요. 그러면서 기아도 추격을 했어요. 4회에 이우성 선수가 위스덤이 이제 나가 있는 상황에서 희생 플라이를 만들면서 3대1이 됐는데 결국은 또 3대1이 된 상황. 사실은 이 상황이 정말 중요했어요. 기아도 쫓아오네? 원태가 불안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4회 말에 완벽하게 도망갔죠. 도망가는 것도 결국은 김지찬, 김성윤 듀오라고 할 수 있는데 박병호가 나가 있고 투아웃 1루가 된 상황에서 심재훈의 안타, 김지찬 선수가 안타를 때려내면서 추가, 그리고 김성윤 선수 2타점 적시타가 터지면서 이 경기가 6대1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 경기는 삼성이 뭐 불펜이 나쁜 팀이 아니니까 좀 편안하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중요한 거는 오늘의 백미죠. 최원태 선수가 6회에 좀 흔들렸거든요. 일단 나성범에게 안타, 최영우에게 안타, 점수가 좀 난 상황이죠. 위스덤이 2루타를 때리면서 6대2가 됐습니다. 원아웃 2, 3루 상황에서 이제 배찬승 선수가 나왔는데, 자, 6대2 원아웃 2, 3루 이러면 이 경기 만약에 적시타를 한 번이라도 허용한다 이러면 이 경기는 사실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홀드를 주기도 하는데 배찬승이 원아웃 2, 3루에서 올라와서 홀드를 했습니다. 무실점 피칭을 했고요. 원아웃 2, 3루에서 오선우를 삼진 잡았는데 이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원아웃 2, 3루에서 슬라이더, 바깥쪽 슬라이더인데 이거 거의 마구 수준이었죠. 좌투수가 좌타자에게 바깥쪽 슬라이더, 이거는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친구 국제대회 가서 좀 써먹어야 될 것 같다. 우리나라 리그도 리그지만 국제전에서 진짜 좀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선수. 그 이후에 이제 까다로운 우타자 변우혁 선수를 또 삼진을 잡아내면서 이렇게 KK로 홀드를 기록했습니다. 배찬승 시즌 3홀드째. 자, 신인왕 후보는 여기에도 있죠. 배찬승 선수가 또 홀드에서 많은 포인트를 쌓는다면 배찬승도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패스트볼에 이제 흠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불펜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 흐름 딱 끄는 걸로 오늘 경기는 완전히 마감이 됐습니다. 그 뒤에 박병호의 홈런이 나왔고 또 경기 흐름이 바뀌지 않았고요. 7대2로 삼성이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제구되는 이해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왼손 150보니까 야, 이거 미안한 이야기지만 WBC 때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006년 초대 WBC 대회에서 전병두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전병두 선수 그때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흔치 않은 자완 파이어볼로니까 성적으로 보면 지금 뽑힐 만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서 정말 잘했거든요. 배찬승 선수도 한번 써먹고 싶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탐나는 그런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기아는 어쨌든 오늘 조금은 쉽지 않았어요. 중견수 이우성부터 해가지고 좀 놀라운 라인업, 그리고 오늘 좀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말았고 믿었던 김도현이 무너졌고 타격에서도 위즈덤 제외하면 조금 무기력한 모습,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기아는 지금이 보릿고개다. 아직까지 완전한 기아 완전체가 아니다. 왜냐면 도영이가 없는 기아는 기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삼성의 김지찬 비중보다 기아의 김도영의 비중이 전 더 높다고 봅니다. 그 정도거든요. 근데 김도영 선수가 오늘 2군 경기에 나왔고요. 2루타를 때려낸 거 보면 김도영 선수의 몸 상태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일단 내일 당장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25일 금요일 LG전부터 이제 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김도영의 시즌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25일 주말 3연전 LG와의 경기부터 나오기 때문에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진짜 어떻게 보면 전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조금 뒤에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도영이 왔을 때부터 작년부터 달리면 지금 충분히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김도영이 복귀한 기아는 지금의 기아보다 훨씬 강할 겁니다. 막말로 김도영이 앞에 나오고 한 2번에 나오고 3번에 위스덤이나 나성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2번 김도영, 3번 위스덤, 4번 나성범,
아니면 2번 김도영, 3번 나성범, 4번 위즈덤, 5번 최용우. 이거 생각만 해도 진짜 토 나오는 라인업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기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위즈덤도 나성범도 김도영이 오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질 겁니다. 우산 효과라고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SSG하고 KT의 경기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G가 오늘 1회부터 2회, 3회 뭐 초반부터 홈런도 뻥뻥 터졌고요. 1회부터 2회, 3회에 10점을 내면서 10대 0을 만들었습니다. 2회 고명준의 홈런, 2회 김성현의 투런 홈런, 그리고 3회 조영우 선수의 홈런까지 터지면서 이렇게 초반에 10대 0 금방 확 떨어지는 경기를 만들어줬고요. 초반부터 점수가 뻥뻥 나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랜더스 타선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한유섬 선수에게 지금 장타가 너무 안 터진다, 주장님 이거 뭐하는 겁니까 얘기했는데 오늘 한유섬도 잘했고요.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SSG가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뭐 이거는 농담이지만 오늘 특별한 날이죠. 4월 23일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오늘 SSG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타선 터진 이유인데 강명식 코치의 생일이 4월 23일 타격 코치 생일 빵으로 이렇게 오늘 랜더스 타선이 터진 게 아닌가. 농담입니다. 예. 그리고 또 특별한 날이죠. 오늘 4월 23일 한만두 데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야구에는 잊을 수 없는 날인데 99년 4월 23일 우리 날짜는 그렇습니다. 미국 현지 날짜는 4월 22일인데 그 경기 때 박찬호 선수가 지금 샌디에이고의 중심 타자인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그의 아버지인 페르난도 타티스에게 한 경기 한 이닝에 한 타자에게 말로 홈런 2개를 맞는 지금까지도 메이저리그 경기 역사상 유일한 기록. 그리고 아마 게임으로 그거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AI가 투수 교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감독이 항의하다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홈런 2개 맞는 동안 투수를 안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 홈런 맞은 투수가 말로를 다시 싸면 당연히 투수 교체를 하겠죠. 실제로 게임에서 그래요. 더 쇼에서 해도 그게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기록인데 저는 잊고 싶은 날이고요. 근데 이 한만두 데이였는데 닮은 꼴 아닙니까? 미치 화이트, 별명이 뭐 미치박, 미치찬호 뭐 이런 얘기도, 짭찬호 이런 얘기가 많은데 화이트 선수는 닮은 꼴이었고 역시 같은 핏줄이 아닌 그냥 닮은 꼴이었기 때문에 이 한만두 데이를 피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 선수는 좋아요. 저는 이 선수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앤더슨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포심부터 투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5가지 구종을 활용하는 선수고요. 구종 5가지가 모두 다 약간 플러스 구종이 될 것 같고 포심의 평균 구속이 152 이렇게 나오니까 최고속이 오늘 158까지 나왔거든요. 일단 오늘도 승리 투수가 됐다. 제대로 된 시험대는 아니긴 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10대 0을 만들었기 때문에 농담 아니고 나균한 선수도 승리 투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왜냐면 어느 정도 2군급의 선발이 아니라 5선발 로테이션 도는 선수만 돼도 편하게 던지거든요. 물론 10대 0을 말아먹는 경우가 없진 않겠지만 누구나 편하게 던진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치 화이트를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선수다. 멀리 봐서는 WBC 국가대표에도 충분히 쓸만한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미치 화이트 좋은 모습 보여줘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오늘 랜더스는 연패를 끊어내는 멋진 승리를 또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 KT는 다른 선수 뭐라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쿠에바스, 윌리엄 쿠에바스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오늘 제가 반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반지는 양반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윌리엄 쿠에바스가 4이닝 동안 12피안타 10실점 너무 안 좋았죠. 왜 오늘 쿠에바스가 졌나요? 왜 이렇게 많이 맞았나요? 구위가 확 떨어져 있습니다. 윌리엄 쿠에바스가 지금 구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대부분의 하드힛 허용 비율 이것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뭐 헛스윙도 더 엄청 안 되고 있고 삼진도 엄청 못 잡고 말 그대로 구위가 엄청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상대 타자들이 전혀 압도가 안 되는 상황인데 구속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구속이 전부는 아니긴 하지만 일단 지난 시즌까지 포심 패스트볼이 146.1 지금은 145.6을 던지고 있거든요. 투심은 144.7에서 144.2 이거는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메모장으로 보여드리면 쿠에바스의 지난 시즌 대비 포심, 투심, 패스트볼, 평균, 구속 변화 이거 보여드리면 쿠에바스가 2024 시즌에 포심이 146.1 그리고 25 시즌은 포심이 145.6 이 정도로 떨어졌어요. 투심도 한번 보여드리면 24 시즌 투심이 144.7 그리고 25 시즌 투심이 144.2 이러면 사실은 야마 투심 0.5 떨어졌고 포심도 0.5 떨어졌는데 왜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 뭐 이거 가지고 난리야. 자 이거 왜 그렇냐면요. 지금 보면 왜 이게 문제냐. 포심 투심 이거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구속은 떨어진 게 맞습니다. 왜? 지난 시즌의 측정과 지금의 측정이 다르죠.
올해 이제 트랙맨 데이터가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구속 측정 방식이 약간 진보했기 때문에 모든 투수들이 전체적으로 한 1에서 1.5km 정도 평균 구속이 증가했어요. 똑같이 던져도 던지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포심의 구속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년하고 똑같은 구속인 거면 떨어진 거죠. 근데 지금 작년보다 0.5가 떨어진 거면 거의 한 1.5에서 2.0을 까먹은 거라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보면 쿠에바스는 구속이 많이 떨어진 거죠. 반지도 아까 봐드릴 텐데 이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게 맞다. 쿠에바스가 왜 떨어졌냐? 뭐 사실은 많이 던진 거 말고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나이도 이제는 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너무 많이 던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한국에서 야구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불펜 그리고 5선발 이렇게 던지는 거는 메이저 리거들에 비해서 그건 너무 개꿀 아닙니까? 그게 뭐 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1, 2선발로 던지는 외국인 선수 아니면 예전에 류현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만만한 일정은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는 비만 오면 그냥 땡겨버리고 1선발 비만 오면 땡겨버리고 1선발 그러니까 1선발에 대한 등판을 거의 미루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고 포스트 시즌에도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가을 야구에 가는 KT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누적됐을 것이고 아마도 쿠에바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오래 야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 같고 예전에 쿠에바스의 위력을 찾을 수 있을지 일단은 KT 정말 놀라운 일인데 현재까지 KT 선발진의 구멍은 윌리엄 쿠에바스가 되고 있다. 소영준도 좋고 오원석도 좋고 페이수스는 이제 좀 빠져있긴 하지만 어쨌든 엄청 좋은 상황이었고 고영표도 부활을 했는데 놀랍게도 쿠에바스가 지금 가장 만만한 선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롯데와 한화 8연승에 성공한 독수리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가 너무 무섭습니다. 8연승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선발 8경기 연속 승리를 달성했습니다. 진짜 대단해요. 제가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야구는 결과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야구는 과정도 진짜 중요하다. 왜? 실제로 그냥 봉황대기 청룡기 이렇게 짧게 하는 야구면 사실 결과가 중요해요. 과정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운빨로 이기는 게 장땡일 수도 있는데 야구는 거의 뭐 한 6달 7달 야구를 하고 1년 144경기 그리고 데이 바이 데이 매일매일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힘들게 져도 내일의 경기가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과정 없는 결과는 결국은 초반 잠깐 반짝이 그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화는 지금 과정 없는 승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발진이 좋으니까. 4월 13일 문동주부터 4월 15일 폰세 4월 16일 와이스 4월 17일 류현진 4월 18일 엄상백, 4월 19일 문동주, 4월 20일 폰세, 4월 23일 와이스까지 8경기 연속 선발승 의미하는 바가 커요. 8연승은 개뽀록으로라도 하기 힘든 게 맞지만 여기에 선발 8연승이 있다는 거는 어떤 이야기겠냐? 선발진이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한화의 타선이 어쨌든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 초반에 반지를 잠깐 확 몰아붙이고 그 뒤엔 조금 답답하셨죠 사실. 1, 2회에 점수를 내고 그 뒤부터는 좀 답답했잖아요.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점수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거는 역시 선발진이 강하기 때문에 타선이 뭐 이렇게 얘기 드리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은 조금 많이 불타오른 상황 같아요. 조금 식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식어도 하나가 그렇게까지 엄청 많이 질 것 같지 않습니다. 선발진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점수만 뽑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지 않았나. 오늘 와이스도 6이닝 동안 20점 12K 그냥 수비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발 투수가 차력쇼를 하듯이 좋은 피칭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와이스뿐만 아니에요. 와이스 한 명만 잘하는 거면 이런 기록 절대 없었겠죠. 문동주도 좋고 폰세도 좋고 류현진 선수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엄상백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엄상백이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선발 8연승이 만들어졌다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엄상백이 어쨌든 보여준 게 없는 선수는 아니니까 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타격은 역시 현재 플로리어라고 노시환을 절대 가만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경기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노시환 앞에 주자 싸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노시환 앞에 주자를 쌓았고 노시환 앞에 주자 쌓는 건 결국 플로리얼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플로리얼 노시환이 5안타 합작을 하면서 초반에 반지를 무너뜨리는데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롯데 추격도 매서웠지만 김서현 선수가 세이브까지 기록했고 한승혁이 8회 불펜들이 조금씩 롯데에게 주자를 허용했지만 그래도 실점하지 않으면서 잘 지켰죠. 롯데가 6대 0에서 시작한 경기를 6대 4까지 추격을 했지만 더 이상 롯데에게 점수를 내주지 않았다. 이걸 봤을 때 저는 한화가 타선이 어쨌든 이 정도의 점수를 뽑아내면 한화는 5.6점을 뽑아내면 이길 수 있는
그런 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화와 완전히 반대되는 팀은 저는 롯데라고 오늘 또 느꼈네요. 롯데는 한화하고 또 달라요. 제가 이제 한화하고 롯데 중에 지금 어느 팀이 더 오래 살아남겠냐, 상위권에 더 안정적인 팀이 어디냐, 저는 이걸 하나라고 보거든요. 롯데도 나쁘지 않아요. 롯데도 충분히 전력 좋습니다. 롯데 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롯데는 타격을 믿고 가는 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화는 야 타선 점수 조금만 내줘, 우리가 지킬게, 선발 불펜 다 좋으니까. 근데 반대로 롯데는 야 투수들아 기본빵만 해줘라. 특히 선발 기본빵만 해주면 타자들이 점수를 얻은 투수 만나건 어느 정도는 점수 내줄 테니까 그거를 지켜서 이기도록 해보자, 이거예요. 컨셉이 정말 정반대입니다. 오늘도 결국은 롯데가 와이스가 12개의 삼진을 잡는 동안에도 안타를 많이 때리면서, 뭐 하나 팬분들이 말씀해 주잖아요. 오늘 롯데 타선 장난 아니었다. 어느 정도 컨디션도 롯데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빠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완전체가 아니에요. 손호영도 지금 약간 잠잠한 상황이고, 그러면 선발진이 진짜 관건이다. 그리고 롯데는 결국은 타자들, 오늘 뭐 잔루를 쌓긴 했지만 확실히 타격이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이 타격 위주로 간다면 롯데도 한화하고 다른 컨셉이지만 좀 높은 곳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였고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롯데 쪽에서는 선발 투수는 박세웅 선수 말고는 사실은 좀 믿을만한 선수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일 그 박세웅이 나오긴 하지만 그건 결국은 김진웅, 나균환 이런 선수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반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롯데는 국내 선발 한 명이 거의 외국인급으로 해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말씀드린 폰세 대 박세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근데 반즈가 이러면 사실은 좀 너무 수상한 것 같아요. 잘로도 이해할 수 있고 질 수도 있다. 오늘 하나가 잘했기 때문에. 와이스가 12K 하는데 이기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반즈의 구속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찝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찰리 반즈가 공략을 당했으니까 구위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찰리 반즈도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걸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메모장을 키면 똑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즈하고 쿠에바스의 원인이 똑같습니다. 구속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반즈의 2사 2호 시즌 평균 구속 변화. 포심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이제 143.5, 그리고 2025 시즌 143.6, 그리고 24 시즌 투심 페스티벌 평균 구속이 141.9, 그리고 2호 시즌 뭐 투심은 근데 어쨌든 구사율을 좀 높이고 있긴 한데 142.8. 그런데 포심이 결국은 0.1 증가. 그러면 결국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리그 전체가 1km 정도 증가됐기 때문에 반즈는 사실은 한 0.9에서 1.5 정도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좀 그 감소를 보면 되는 부분인데, 반즈도 이 구속은 수상한 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리그 전체에서 구속이 높아지고 있고 측정 자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공보다 훨씬 많이 맞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즈가 포심의 평균 구종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반즈는 많이 내려온 거 맞습니다. 왜냐면 반즈가 지금 이거 보면 평균 구속이 안 떨어진 것 같잖아요. 0.1이면 똑같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투수는 엄청 올랐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선수로 좀 보여드리면, 박세웅 선수로 말씀드리면요, 같은 롯데에서 바로 같은 나이기도 하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물론 박세웅 구속이 좀 늘어난 게 맞습니다만 박세웅 훈련을 따로 했어요. 구속을 높이기 위해서. 박세웅 포심 평균 구속 변화, 24 시즌 포심이 144.4, 2호 시즌 포심이 147.4예요. 근데 박세웅이 3km나 늘 수는 없거든요. 박세웅이 3km가 는 게 아니라 한 1, 2km 정도 늘었다고 볼 수 있는. 왜냐면 트랙맨이 투입이 되면서 박세웅 보시면 딱 느끼잖아요. 이게 보시면 남들이 다 1km, 1.5, 1에서 1.5 이 정도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박세웅 평균 이 정도면 엄청 늘어난 건데, 사실은 작년 대비해서 측정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1km에서 2km 정도가 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반즈는 이렇게 치면 떨어진 거라 볼 수 있겠죠. 심지어 시즌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왜냐면 나중에 힘이 떨어지면 말씀드린 구속이 떨어지니까, 반즈는 이게 어느 정도는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반즈는 주무기가 슬라이더하고 체인지업이잖아요. 좌타자를 상대로 포심하고 슬라이더가 세트 메뉴입니다. 모든 투수가 그렇긴 하겠지만 슬라이더가 살려면 포심이 살아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타자 상대 체인지업이 살려면 포심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죽고 있다는 거는 반즈가 이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오늘 같은 경기를 또 해도 안 이상하다. 오늘 물론 수비 실책이 터진 것도 맞긴 하지만 반즈의 9위를 생각했을 때 이런 경기는 시한폭탄과 같이 또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오늘 경기 반즈 때문에 좀 걱정이 있는 날. 저는 사실은 오늘 뭐 이렇게 따라가는 거 보면 롯데가 내일도 해볼만 하겠구나, 한번 사직에서 1승 1패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반즈의 구속 때문에 조금은 고민이 있다. 저는 그리고 이 시범 경기 때부터 사실 얘기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확실히 선발진이 안정돼 있으면 어느 매치업이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그에서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LG 그리고 한화, 이 두 팀이 선발진이 좀 짱짱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잘 만드는 것, 외국인을 잘 뽑는 것, 국내 선발을 키우는 것, 그리고 뭐 FA 선발 잘 영입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갖춰
맞춰줬을 때 강팀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